덕결. 생존을 위한 인류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 오늘은 쉘터 방공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체온과 각종 오염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의복, 가장 기본적인 생존 에너지를 얻기 위한 음식, 그리고 비와 눈 같은 날씨와 야생동물과 곤충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며 휴식 공간을 제공해주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처음 선사시대의 인류는 피난처를 짓는 방법을 몰랐기에 나무위나 동굴 같은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피난처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구를 사용할 줄 알게 된 인류는 돌과 나뭇가지로 간단한 구조물을 만들어 피난처로 활용하였고, 더 나아가 거대한 석판, 동물의 가죽, 심지어 뼈를 이용해 훨씬 더 많은 안정성 및 보안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피난처를 만들었습니다. 문명의 발전에 따라 피난처를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 또한 점토에서 벽돌, 철근에 시멘트 등으로 진화하였고, 안전이 보장된 피난처는 점차 자신들만의 주거 환경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각종 폭격, 공습, 그리고 인류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현재의 주거 환경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서 인류는 생존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땅속을 파내어 그 안에 생존 공간을 만들어서 위협으로부터 몸을 지켜내는 쉘터, 방공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방공호는 순수 방어를 위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공격 면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했지만 방어력과 대피 상황에서의 생존 확률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방공호의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게 된 것은 1920년대 영국에서 폭발과 가스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민간인이 최소한의 보호 방법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찾으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주도한 결과 1938년 기본적인 방법으로 자택 안에 있는 지하실을 방공호로 사용하는 방법부터 6피트 땅속을 파고 6개의 주름진 철판을 아치 형태로 만들어 지붕을 만든 다음 흙을 쌓아 땅에 반쯤 묻는 식의 방공호를 만드는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방공호에 대한 보급이 영국에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1940년 유럽에 일어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영국을 침범해서 공습하였을 때 민간인의 희생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공호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공호를 제작해서 위급 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방공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돈이 많은 부호들이 위급 시 몸을 피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방공호를 원하게 되었고, 특별한 방공호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고액 자산가들을 위해 지하 벙커를 제작해주는 비보스 그룹은 각종 핵과 같은 대살상 무기부터 자연재해에 대한 지하 벙커를 디자인과 설계, 그리고 직접 짓기까지 함으로써 자산이 많은 슈퍼리치 패밀리들을 상대로 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수많은 방공호 중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지하 벙커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양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방공호의 기본 목적인 안전을 위한 사양을 확인해보면 16km 떨어진 곳에서 50메가톤급의 핵폭탄이 떨어져도 견디며 시속 725km의 강풍과 매그니튜드 10의 강진도 이겨낼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지상에서 화재로 지면 온도가 670도에 이르러도 최대 10일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물에 침수되어도 완전 밀폐 시스템과 공기정화 장치를 통해 3주를 버틸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생화학 공격이나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게 1360kg의 방폭 철문으로 입구를 2중 3중 이상으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입구를 지나쳐 오더라도 입주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벙커 안에 소속된 보안팀에게서 안전검사를 통과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통과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약 135명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1인당 약 3평의 작은 공간을 부여받지만 모든 공간이 고급 요트용 자재로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공용 공간인 주방과 거실 공간에는 기본적인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게 TV, 노트북, 각종 책이 준비됐으며, 더 나아가 운동을 위한 피트니스 공간, 수영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거주자들이 생활하다가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벙커 안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2명의 의사가 대기하면서 진료를 봐주기에 걱정을 덜 하셔도 됩니다. 식량 또한 각종 장기 보관이 가능한 통조림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식물의 종자실과 민물 어류를 키울 수 있는 수족관이 갖춰져 있습니다. 거주 시 사용되는 모든 전기는 음소거가 가능한 2개의 디젤 전력 발전기에서 발전되며,
여기에 사용되는 연료는 약 3만 갤론의 디젤 탱크에 보관되어 1년 이상을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입주 가격은 성인은 5만 달러, 한화 6,200만 원, 미성년자는 2만 5천 달러, 한화 3,100만 원입니다. 이 가격을 지급하게 되면 재난 발생 시 벙커에 소속된 특수기동대팀이 출동해 반경 400마일 안에 있는 벙커로 안전하게 모셔지게 됩니다. 덕분에 수많은 대부호가 방공 시스템을 이용 중이지만 이러한 방어력과 생존성 덕분에 독재자들 또한 애용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처럼 강대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되면 독재자들은 방공호에 숨어 상대방에게 골치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위한 방공호도 있지만 지구 멸망급 재난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 식물의 씨앗을 보관할 목적으로 북극점에서 1300km 떨어진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의 스피츠베르겐 섬에 거대한 씨앗 종자 저장 방공호가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석탄을 생산하는 탄광시설이었지만 약 900만 달러를 들여 국제 씨앗 저장 방공호로 개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장고에는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약 50만여 가지의 씨앗이 산소와 물기를 제거하여 밀봉된 알루미늄 봉투에 진공 포장되어 영하 18도로 유지되는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되면 신진대사가 최대한 늦춰지게 되어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해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장고의 전기가 끊기거나 발전시설에 고장이 나더라도 영구 동토층의 위치에 있어서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해 저장고가 침수되는 일을 막기 위해 해발 130m 안반층 내부에 120m 지점에 저장고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 능력과 인류를 위한 인도적인 목적으로 지어져 있어서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유일하게 국제 종자 금고로 인정해 주었고 많은 국가에서 더 많은 종자와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종자기탁 협정서를 체결해 벼, 보리, 콩, 조, 수수 등 식량식물을 1만 3천여 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존과 방어에 특화된 방공호가 있는가 하면 아군의 생존성도 높이면서 적의 진로를 방해하는 참호가 있습니다. 참호는 기본적으로 야전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시설로 보통 땅을 파고 그 안에 병사들이 들어가 적의 총 포격에 대한 노출 면적을 줄여 생존성을 높이고 사격을 위한 총을 거치함으로써 적에 대한 공격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참호에도 용도와 개념에 따라 여러 명칭이 존재하는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땅을 길게 굴착한 일반 참호를 총칭하는 트렌치가 있습니다. 방공호 효과를 위해 1m 이상 깊고 꼬불꼬불하게 굴착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돌산이나 깊이 팔 여건이 안 되면 이보다 더 낮은 조건에서도 트렌치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적이 참호를 향해 집중 공격으로 수많은 포화가 날아올 때 지붕까지 건설하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인 덕아웃 대피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피호와 참호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든 교통호, 차량이나 전차를 일정 부분을 엄폐해주는 차호가 있습니다. 원래 참호는 고대 중국의 전국시대 기록에서 병력을 숨기는 위정용이었으나 중요 방어지역을 연결하고 적의 성과나 진지의 공격을 위한 통로로 기록되었지만 총기의 발달로 원거리에서 위력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 엄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땅을 파고 몸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유명세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기계화 보병이 많아지고 전투기나 미사일, 드론 같은 병력이 많아지면서 참호의 필요성은 백병전 같은 상황에만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호의 방어적인 성능을 참고해 암벽으로 된 산맥 내부에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는 비밀 방공기지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5월에 이란 국영TV에서 이란군 최고위급 인사들이 창문 하나 없는 깊은 지하 속에 있는 방공호에서 전투기 및 자폭 드론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방영하면서 자신들의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이 가진 두꺼운 암벽층 수백 미터 아래에 있는 비밀기지 안에는 100기가 넘는 자폭 드론들이 늘어서 있고 사거리가 200km나 되는 순항미사일도 있었기에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밀 방공기지를 무력화시키고자 수많은 나라들이 연구 끝에 벙커버스터라는 기지 무력화 미사일을 개발하게 됩니다. 벙커버스터는 일명 항공폭탄으로 지진 폭탄들이 지상에서 폭발 시 폭발력의 상당 부분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 문제를 미사일 자체를 지하 깊숙이 박아버린 다음 터뜨려 해결한 폭탄입니다. 대표적인 벙커버스터는 GBU-28과 GBU-57의 두 종류가 있으며 둘 다 무지막지한 덩치를 자랑하다 보니 발사 플랫폼과 사거리에 제약이 심한 문제점이 있지만
수십 미터 아래에 강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벙커를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기에 많은 국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현무포 탄도미사일이 이러한 벙커버스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최근에 만들어진 현무5 미사일 또한 핵미사일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진 충돌력으로 벙커버스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벙커와 벙커버스터의 창과 방패 같은 대결이 이루어지면서 현재에도 많은 곳에서 참호나 방공호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사용 목적이 전쟁이나 인류가 당해낼 수 없는 재난 상황을 가정하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자들은 자신들의 작품들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생존을 위한 선택 방공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고!